예, 우리 1, 2월은 6주 과정이고 8시간씩 6, 8이 48시간 동안에 그동안 우리 임용의 역사이자 어떠한 도대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의 큰 방향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또 뭐 저는 잘 외우라는 말을 안 하는데 당연히 외우니까 근데 이것만큼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용 시험의 기출문제 답안이에요. 이것만큼은 외워놔야 한다. 어, 그냥 노래 가사처럼 외워놔야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있는 순간 이론들이 콕콕 박히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 2014년, 2016년에 나왔던 거. 그렇다면, 아, 요 옆에 있는 게 그동안 안 나왔었구나. 공부의 방향이 좁혀지는 거예요. 예상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이게 뭐 아직 이런 얘기지만, 이론 공부를 해야죠. 6월까지. 근데 이게 안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강의는 강의대로 나는 이렇게 많은가? 이거 다 언제 봐? 이러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이 1, 2월에 하는 이게 올 한해 농사에 정말 씨 뿌리기, 씨를 뿌려야 뭐 수확을 하죠. 잘 뿌려놔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각오를 이번에 이제 순서도 그동안 생각해왔던 소신인데 이것도 이제 학원에 가의 문법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우리 도덕윤리만큼은 특히 더 그래야 되겠다. 기출을 바탕으로 시험이 확고하게 나오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기출을 모르는 사람 이론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지론을 제가 올해는 꼭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게 합격생들하고 올해도 같이 공부했던 합격생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역시 기출을 보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거는 뭐 제가 작년 1년 동안 강조한 거지만 올해는 더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문서를 활용하는 법. 지금 세 개를 일단 자료를 아마 눈앞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첫 주차에.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만 들어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안 작성 연습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답을 쓰시는 거 좋지만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쓰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속으로 마음으로 답을 쓸 수 있는지 매 순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간에 있던 문제들 다 모아놨고 특히 옛날 객관식 문제는 요즘 스타일 문제로 바꿔놨어요. 음. 응용이라고 써놓은 것들 있죠. 그거는 기존의 기출 문제와 똑같진 않은데 지문은 그대로 활용했고 그 지문을 활용해서 요즘 문제 스타일에 가깝게 괄호 넣기로 바꿨다든지 서술하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1년 내내 짧게는 6월 달 안에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어디를 제가 펴놓고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7월부터 문제풀이반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많은데 벌써 제자백과만 하더라도 23페이지나 되죠. 그러니까 2014년 문제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 연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1, 2월엔. 그리고 1, 2로 나눠놓은 제자백과 사상이 있죠. 이게 좀 기출문제가 제자백과 사상이 동양사상 중에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하나 문서로 그냥 묻기가 힘들어서 나눠놓은 것 뿐이고요. 제자백과의 사상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답안들을 중심으로 문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더 좋은 간결한 답으로 제가 계속 바꾸고 있는데 매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만 믿지 말고 이거보다 더 간결한 답을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의 추세는 간결해야 된다 답이. 작년 재작년 계속 추세는 괄호 넣기형 서술형이에요. 거의 괄호 큰 괄호 서술이라고 하지만 서술이랄 게 없는 이거 알아 몰라 정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핵심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들은 조금 두 줄, 세 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
그 추세를 이 역사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제자역사상 2페이지 보시면 기출 현황 14년부터 이제 드디어 10년이 됐잖아요. 우리 이 체제가 또 중간에 논술형 10점 문제를 날리고 이제 쪼개가지고 문제 형태를 바꾼 게 지금 4년째 이제 돼 가는데 추세들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딱 리스트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자, 명자, 순자, 노자, 묵자, 맹자. 그렇죠? 항상 우리 제자백과를 놓고 보면 장자가 의외로 많이 나왔구나. 순자가 의외로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요즘 이렇게 되는 거죠. 장자, 순자, 노자, 맹자. 의외로 맹자가 적게 나와요. 노자, 장자를 좋아해요. 의외로. 묵자가 이 사이에 요즘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요. 거기에 한비자. 요 제자백과는 크게 보면 이 6인물들의 사상을 우리가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략들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문제들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왜 이렇게 나왔고 왜 이렇게 물어보고 이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구나. 지금 처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벌써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 벌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련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무슨 1년이 지나야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공부는 똑같아요. 재작년 시험 보신 분들도 결국 1년 똑같이 여러분만큼 해야지 그 정도 점수가 나오죠. 다 기억을 하겠지만 어쨌든 1년치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1년치 훈련을 해서 짧게 보면 최소 6개월.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하신 거죠.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해져요. 그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 점수로 쓰는 걸 보면 모의고사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훈련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1월부터 3, 4월까지 이게 나중에 힘으로 확 나와야죠. 그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출의 역사 여기 있는 이름들과 용어들만 일단 한 번씩 훑어봐도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훈련의 기본이죠.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몸 풀잖아요. 숨쉬기 운동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있는 괄호들을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내공, 대학교 때 공부한 거 그리고 또 초수, 재수, 삼수 하시면서 했던 거 지나도 이거를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쉬운 건데 막상 괄호 넣기의 맛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괄호 넣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괄호 채워져 있는 문서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연습용을 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워놓으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험에 딱 그 시험장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잖아요. 알 것 같은데 나올 건 뻔한데 안 채워지는 거죠. 이것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저하고 시작할 건 바로 이제 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4년 이전 우리 시험이 객관식과 무지막지한 서술형 시절 그때 문제들을 요즘 스타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 1번부 1번이랄 거 없고요. 공자 문제죠. 공자. 우리가 문제는 누군지 이름도 잘 안 밝혀놨어요. 그래야 훈련이 되죠. 이건 해설이니까 옆에다가 공자 얘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 이 정도 지문을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다. 또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체험해 본 글들이죠. 오직 이거 한 사람이라 남을 종화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능호인하고 능오인할 수 있다 이거죠. 호인하고 오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교원 영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드물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것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우리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 같을 여자에서, 그쵸?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그쵸? 인은 서와 또 하나의 개념 중요한 게 있죠. 충이죠. 충과 서. 그러니까 이게 2010년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요즘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정답률 99% 정도 되겠죠.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죠. 서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막 알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2010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충과 서와. 그렇죠. 충은 뭐예요? 자기 진심을 다하는 거죠. 서는 남의 마음을, 그 진심을 다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게 이제 옛날 문제, 공자 문제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산 정약용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산 정약용 문제로 나와요. 이게 이제 기출의 역사인 거죠. 2010년께 공자로 다시 나오긴 어려워도 정약용의 인사사항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공자 문제는 20년 동안에 공자 단독 문제라고 할 만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